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40대 여성의 발소리가 급박하게 울립니다. 새벽 2시 응급실 불빛 아래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노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라는 명목으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양원 간호사가 건넨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준 거라고 믿고 싶단다. 다음 생엔 내가 너 딸할게.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48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의대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병원을 꾸려가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어요.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았죠.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도 비가 와서 옷이 흠뻑 젖어도 엄마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정이 공부 열심히 했어. 네, 엄마. 그래. 우리 딸 나중에 크면 의사 될 거야. 엄마가 믿어.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요. 졸업하고 병원을 열었을 때 저는 엄마께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때 정말로 효도하는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서울로 모셔온 건 제가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였어요. 남편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끝까지 설득했죠. 엄마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엄마는 손녀 지우를 돌보며 행복해 하셨고 저는 안심하고 병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죠.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여두셨는데 같은 내용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지우 학교 가는 시간 오후 2시. 그건 틀린 시간이었어요. 엄마, 지우는 오전 8시에 학교 가요. 그래. 엄마가 착각했나 보네. 처음엔 그냥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졌어요. 밥을 하다가 불을 켜놓고 나가시기도 했고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헤매신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죠.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올 때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아. 엄마 이제 어쩌지?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운영도 바쁜데 엄마까지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요.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아.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지우도 불안해하잖아.
알아. 근데 어떡해. 우리 엄만데. 요양원 알아봐. 그게 어머니한테도 낫다니까.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냐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에서 수술하다가도 환자를 상담하다가도 엄마 걱정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가 또 무슨 실수를 하셨을까 불안했죠. 어느 날 밤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요양원 정보를 검색했죠.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전문적인 케어 시스템. 화면 속 사진들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건 엄마를 위한 선택이야.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좋아. 나는 나쁜 딸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엄마께 말씀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잠깐만 좋은 데 계시면 안 될까요? 거기는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돌봐주시고 제가 매일 찾아갈게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자. 엄마는 괜찮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엄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 엄마의 짐을 챙기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평생 쓰시던 낡은 머리빗, 오래된 손거울, 제가 어렸을 때 그려드린 그림. 그것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건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요. 엄마의 방을 정리하면서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사진 가져오시면 벽에 걸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가족사진 보시면 많이 안정되거든요. 아, 네,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밀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정말로 바빴어요. 엄마, 잘 계시죠? 제가 주말에 올게요. 그래. 너 바쁠 텐데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엄마한테 좋은 거야.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일이 바빴고 아이들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따님, 어머니께서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아, 네.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주말에도 병원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우학교 행사가 있어서 못 갔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쯤 지나서 요양원을 찾아갔을 때 엄마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죠. 어머, 따님이세요? 따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신 거예요. 엄마, 나야. 민정이. 아, 그래요? 우리 민정이 참 예뻤는데.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말씀도 점점 줄어드시고. 제 잘못인가요? 제가 자주 안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병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엄마와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인생에서 제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를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수술을 하면서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양원에 있는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밥은 잘 드셨을까? 외로워하시진 않을까? 어느 날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셨죠. 옆에서 딸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엄마, 가지 마.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 손을 잡아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그날 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따님, 어머니께서 자꾸 집 주소를 물어보세요.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죠. 아가씨, 여기 꽃이 참 예뻐요. 창밖을 가리키시는 엄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민정이. 그래요. 민정이요.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 딸도 민정이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젊은 간호사였는데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참 따뜻했습니다. 순애 어르신, 오늘 딸분 오셨어요. 간호사분이 엄마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저보다 남인 간호사분이 엄마를 더 잘 돌보고 있다는 게요. 엄마 곁에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환자 예약이 있었거든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언제 집에 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 그 얼굴이 너무 비겁해 보였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요양원 정원에 꽃들이 만발했다는 소식을 직원분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꼭 가야지 생각했죠. 엄마가 꽃 좋아하시니까요. 그런데 출장이 잡혔습니다. 중요한 학회였고 제가 발표를 맡았어요. 미룰 수가 없었죠. 엄마한테 다음 주에 가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전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네, 그럼 전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요즘 정원 나가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엄마가 꽃을 보며 좋아하시는 모습이 그려졌으니까요. 출장지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엄마 생각이 났죠. 문득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참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따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제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엄마 생각만 했어요.
괜찮으실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야.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뇌졸중이 왔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수많은 선들에 연결되어 누워 계셨죠.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밤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제가 왔어요. 엄마, 제발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제 손을 잡자 엄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 민정이야. 엄마,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호흡기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엄마, 나 잠깐이었어. 진짜 잠깐만이었어. 금방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울었어요. 엄마 손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엄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전도의 선이 일자로 변했죠. 엄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엄마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시골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말년에 제 곁으로 오셨으니까요. 조문객들은 대부분 제 병원 직원들이나 지인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는 행복하셨을까? 제가 의사가 되고 병원을 차려서 기뻐하셨지만 정작 말년엔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셨잖아요. 그게 엄마가 원하시던 삶이었을까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나 정말 모르겠어.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요양원에서 엄마의 짐을 찾으러 갔어요. 간호사 수진 씨가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많이 그리워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어머니께서 남기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계셨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정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도 울퉁불퉁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인정아. 엄마야. 엄마. 글씨 읽을 수 있니? 엄마 손이 떨려서 글씨가 이상해. 민정아. 엄마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준 거라고 믿고 싶단다. 너는 좋은 딸이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다음 생엔 내가 너 딸 할게. 그때는 내가 너 지켜줄. 사랑해. 우리 딸.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버린 거예요. 제가 버린 거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엄마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낡은 머리빗, 손거울, 제가 어렸을 때 그려드린 그림, 평생 쓰시던 안경. 모든 것에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나가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걱정했고 아이들도 불안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우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 저처럼 될 수 있다는 걸요. 바쁜 삶 속에서 부모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지우야, 이리 와봐.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가 늙으면 버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지우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절대 안 버려. 그 말을 들으면서 다짐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못한 일들, 이제라도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다고요. 한 달쯤 지나서 엄마가 계시던 시골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엄마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집 안 곳곳에 엄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낡은 냄비와 뜯지 않은 된장이 있었고 방에는 엄마가 쓰시던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머리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엄마는 제 사진을 다 모아두셨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로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7살. 이날 처음 자전거 탔어요. 민정이 20살. 대학 입학했어요. 엄마 기뻐요. 민정이 30살. 결혼했어요. 이쁜 신부였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이 온통 저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놓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물건들을 버리면서도 엄마의 손때가 묻은 것들은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손거울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를 닮았다는 걸요. 눈매도 웃는 모습도 심지어 손 모양까지요. 엄마를 닮았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엄마가 주무시던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썼어요. 엄마께 드리는 답장이었습니다. 엄마, 민정이에요. 엄마가 남기신 편지 받았어요. 엄마, 저는 나쁜 딸이에요. 엄마를 지켜준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저를 용서해 볼게요.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엄마의 기억을, 엄마의 사랑을 제 안에 담아서 평생 지킬게요. 다음 생에 엄마가 제 딸로 태어나신다면 그때는 제가 엄마처럼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했어요. 편지를 접어서 요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엄마가 계시던 방 벽장에 조용히 남겨뒀어요. 누군가 발견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곳에 두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의대였습니다. 제 뒤를 이어 의사가 되겠다고 했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지우를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이렇게 기뻐하셨겠죠. 지우야, 할머니가 보고 싶니? 응, 가끔. 할머니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그리고 엄마도 정말 사랑하셨지.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해드렸어? 그 질문에 한참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아니, 엄마는 잘못했어. 할머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후회해. 매일 후회하고 매일 미안해해. 지우야, 너는 엄마처럼 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 바빠도 힘들어도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알았어, 엄마. 매년 봄이 되면 엄마 산소에 갑니다. 꽃을 놓고 엄마께 말씀드려요. 엄마, 저 잘 지내요. 병원도 잘 되고 지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올해 봄에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첫 자원봉사 날 요양원에 들어서면서 긴장됐습니다. 엄마가 계셨던 그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를 버린 죄책감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온 거였으니까요. 복도를 걷는데 어르신 한 분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뭐 보세요? 집이요. 우리 집 보여요.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엔 집이 보인다는 걸요. 오늘은 봄이네요. 집에 가고 싶으시죠?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함께 있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여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하셨고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충분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운 주머니에서 엄마의 편지가 만져졌어요. 저는 늘 그 편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엄마의 용서를,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민정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저를 믿어볼게요. 엄마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볼게요. 차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봄꽃이었죠. 저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꽃잎이 손바닥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엄마, 봄이 왔어요. 엄마와 제게 다시 봄이 왔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 엄마가 나타나세요. 꿈속에서 엄마는 늘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민정아,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지만 이제는 슬픔만은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고 엄마를 향한 사랑이고 엄마께 받은 용서입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 갑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저녁엔 요양원에 갑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엄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믿으니까요. 가운 주머니 속 편지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사랑했느냐고, 오늘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느냐고, 오늘 늦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저는 대답합니다. 네, 엄마. 오늘도 사랑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늦지 않았어요.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엄마를 향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이 마음을 안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 두 문장을 평생 되뇌이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엄마께 드릴 수 있는 전부니까요.